네, 안녕하세요. 옆집 한의사 은희 언니예요.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영상으로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댓글로 답을 달아드리려고 했는데 댓글로 쓰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또 제가 언젠가는 다루고자 했던 주제인 자궁 내막증과도 관련되는 내용이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풀이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우리 구독자님의 질문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31살 여성분이신데 자궁내막증을 진단받고 비잔을 복용하러 권유받으셨네요. 아직 복용 전인데 드시기 전에 몇 가지가 너무 걱정되어서 문의를 주셨어요. 자궁내막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임신도 잘 안 된다는데 또 이 이유 말고도 자궁내막증을 치료받아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문의를 주셨네요. 또 비잔은 언제까지 복용해야 되는지, 비잔 외에도 치료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자, 그럼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자궁 내막증이 생소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성의 자궁은 쉽게 생각해서 겉의 본체와 속의 내막으로 되어 있어요. 겉의 본체는 우리가 근육으로 되어 있는 자궁 근층이라고 부르고, 속의 내막은 점점 생리 주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두터워졌다가 이제 밖으로 탈락하면서 얇아지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속에 있는 내막을 자궁 내막이라고 부르는데, 자궁 내막증은 이 자궁 내막이 자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나팔관이나 난소나 아니면 뱃속의 복막이라든지 항문이라든지 이런 자궁이 아닌 부위에 가서 붙어 있는 걸 자궁 내막증이라고 해요. 처음에 얘기 들으면 너무 황당하죠? 예를 들어서 자궁 내막이 항문에 붙으면은 생리 때 항문에서도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이렇게 무슨 황당한 질환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자궁 내막증은 가임기 여성의 10에서 1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흔하게 있는 질환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자궁 내막증은 불임 때문에 치료받아야 하나요? 네, 자궁 내막증은 사실은 불임뿐만이 아니라 성교통, 골반통, 생리통 등도 함께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에요. 다행히 우리 독자님께서는 생리통은 별로 심하지 않은 편이라 알려주셨는데요. 자궁 내막증이 있어도 이처럼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자궁 내막증은 진행성 병변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연구에서 자궁 내막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없이 단순 경과를 관찰한 결과 47% 정도는 증상이 악화되고 30% 정도는 호전, 23% 정도는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요. 즉, 절반 정도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절반 정도는 가만히 놔두면 악화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자궁 내막증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여기 주변에 있는 조직과 염증과 유착이 일어나서 아예 붙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해요.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호전되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게 유착이 생겨서 추가적인 염증이 생겨서 생리통, 골반통, 성교통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임신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삶의 질을 위해서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에요. 비자는 언제까지 복용해야 되나요? 비자는 자궁 내막증의 진행을 막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복용하는 약물인데요. 비잔이 어떤 경로로 자궁 내막증의 진행을 막는가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자궁 내막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한결 더 이해하기가 편해지실 거예요. 아직 자궁 내막증의 원인에 대해 뚜렷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다음과 같은 가설이 제일 유력해요. 우리 두꺼워진 자궁 내막이 쓸모가 없어서 밖으로 떨어져 나오는 걸 바로 생리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밖으로도 출혈이 나오지만 사실은 나팔관과 난소의 열린 부위를 통해서도 속으로도 출혈이 생겨요. 나팔관과 난소는 닫혀있는 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열려있는 공간이거든요. 즉, 생리를 할 때 밖으로도 출혈이 생기지만 사실은 속으로도 출혈이 어느 정도 생겨요. 이를 우리가 역행성 월경이라고 하는데, 이는 건강한 여성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아주 보편적인 증상이에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자궁 내막이 복강 안에 떨어져서 나오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면역 기전에 의해서 소멸되어 없어져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런 자궁 내막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게 돼서 증식된다면은 이가 자궁 내막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즉, 우리 비잔이나 경구 피임약들은 생리혈이 골반 안으로 역류되는 역행성 월경의 가능성을 줄여서 자궁 내막증의 진행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막증 수술 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내막증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약물요법만 사용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비잔이나 경구 피임약은 임신 시도 전까지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소 1년 반 내지 길면은 2, 3년, 4, 5년 넘어가기까지 드시기도 해요. 그리고 출산 후에는 재검사를 통해서 아예 복용을 중단하거나 아니면은 미레나 등을 착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임신이나 출산을 거치면서 자궁 내막증이 호전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진행 여부를 체크만 해요.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비잔 치료 외에도 더 권유해 주실 만한 방법이 있나요? 한의학에서는 자궁 내막증의 원인을 골반과 자궁, 하복부의 혈류순환이 떨어진 어열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궁의 어열을 풀어줄 수 있는 한약, 침tum치료 등도 도움이 돼요. 특히 가까운 미래에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나 수술을 했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에는 한약 치료를 병용하는 게 좋아요. 또 평소에는 배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고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궁과 하복부로의 혈류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노폐물이 쌓여서 염증성 질환이나 혹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자궁 내막증의 원인을 살펴보았듯이 자체적인 몸의 면역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 건강하게 제 시간에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베이직이고 뻔한 이야기겠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구독자분께서 내막증 진단을 받고 마음이 매우 불안하고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받으면 그리고 건강하게 생활습관 관리 잘하면은 호전될 수 있는 질환이니까 무거운 마음을 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외에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간단한 거는 제가 확인하면 바로 댓글 달아드리고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면은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